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요. 몇 가지 꿈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구는 수집을 하고 싶은 욕심, 그리고 또 누구는 온실을 갖고 싶은 욕심. 그렇게 되면요. 많은 분들께서요. 1년 내내 꽃을 봤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생각들을 할 거예요. 오늘은요. 1년 내내 꽃 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1년 내내 꽃 피려 하면요. 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요. 과연 어떤 난초들이 어떤 계절에 꽃이 피기 때문에 요런 거 수집하면 좋아요 하는 이야기를요. 제가 좋아하는 난초들 위주로 우리 집에 있는 거 위주로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그러면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 계절별로 제가 알려드리면요, 시시할 것 같아요. 저는요, 정교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꽃들이 피는지 우리 집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쯤에야 화이죠. 자, 그러면은 1월달 먼저 가겠습니다. 1월달에는요, 카틀레아의 계절이에요. 1월달이, 바깥은요, 영하 뭐 10도 이하로 내려가고 엄동설한이지만, 베란다는 봄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카틀레아들이 그래요. 많은 카틀레아들이 겨울 피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1월달 하면요, 카틀레아 트리아네를 뽑겠습니다. 카틀레아 트리아네는요, 향기도 물론 좋지만 카틀레아 중에서 중형종이에요. 이게 꽃이 애기 얼굴만 하고 어른 주먹보다 크기 때문에 한 송이만 펴도요, 존재감이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향기 좋고 존재가 좋은 저는 1월의 난초라고 하면 카틀레아를 뽑겠습니다. 2월 달은 덴드로비움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현지에서는요. 1월 달부터 덴드로비움들의 개화 시즌이 시작합니다마는 한국은 춥잖아요. 그래서 2월 달부터 펴요. 노빌계 덴드로비움 즉 덴드로비움 노빌을 포함해 가지고 많은 덴드로비움들이 이때부터 피기 시작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무슨 석곡이라고 해가지고 알려져 있는데 얘네들 다 그냥 덴드로비움입니다. 향기 정말 좋고요. 종마다 향도 좋고 색도 되게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해서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2월은 역시 뭐니 해도 카틀레아도 있지만 덴드로비움이 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요. 3월이에요. 3월이 되면요.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집에서는요. 3월 하면 떠오르는 난초가 있어요. 바로 카틀레아 슈로데레입니다. 카틀레아 슈로데레는 벚꽃 피기 전부터 꽃이 펴서요. 벚꽃이 지고 나면 그 다음 주나 다음 주쯤 되면 카틀레아 슈로데레가 진답니다. 딱 3월 한 달 꼬박 꽃이 펴 있어요. 카틀레아 슈로데레가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인기가 오르면서 난원에서도 수입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조만간에 뭐 쉽게 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카틀레아 슈로데레가 향기가 묘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네. 이제 4월로 가겠습니다. 4월은 정말 고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4월 하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하수형 덴드로비움을 뽑겠습니다. 하수형 덴드로비움이라 하면 줄기가 길게 자라가지고 마디마다 꽃이 오는데요. 이게 완전 꽃 폭포 같아요. 꽃이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면서 향기도 쫙 퍼집니다, 집안에. 멋지죠? 하수형 덴드로비움이라 하면은 저는 아필럼 혹은 크레피타툼 이런 장미향이 나는 석곡들이 있어요. 이런 석곡을 추천합니다. 4월 달에는 우리나라 석곡들도 펴요. 그리고 새우난도 빠질 수 없지만 저는 역시 개인 취향이 있는지라 이렇게 꽃이 막 확 피는 이런 하수형 덴드로비움을 역시나 뽑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이 슬슬 오죠. 그렇게 해서 5월달 성장의 계절 5월달에는요. 덴드로비움 중에서는요. 정말 개성 있는 한코키 추천합니다. 한코키가요. 대나무를 닮아가지고
꽃도 예쁘고 가늘가늘한데 가느다란 이렇게 대나무 같은 데서 개나리 꽃이 착착 피는데요. 향기가 묘합니다. 동남아 느낌 물씬 나는 향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카틀레아로 치면요. 5월달은 카틀레아 노빌리올의 계절이에요. 카틀레아 노빌리올은요. 3월달부터 피기 시작하는데 3월달에는 마토그로서 빨간색 계열이 피고 그리고 5월달에는요. 아말리의 계열 이렇게 벚꽃 느낌의 연한 분홍 색깔의 이런 아름다운 카틀레아가 핍니다. 카틀레아 노빌리올은 향기도 진짜 좋아가지고 뭐 한간에는 좀 고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는 않고 뭐 난초가 다 자기 취향이잖아요. 네, 이것도 세월 지나면 수입 많이 될 듯 합니다. 네, 제가 앞으로 이제 조금 뜨지 않을까 살짝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는 난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초여름이 되잖아요. 초여름이 되면 성장이 무르익으면서 이제 많은 꽃들도 핍니다. 그 중에서 어떤 꽃이 피느냐? 동남아시아 속곡들을 보시면은 덴드로비움 파리시를 가장 추천합니다. 덴드로비움 파리시는요, 사향석곡이라고 하는데, 얘가 제가 사향노루 향기라고 하는데, 사향노루 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얘가 사탕 같은 이런 향기가 나면서요, 달콤한 향이 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꽃도요, 달콤한 그런 사탕 느낌의 향이 나요. 반질반질해요. 예뻐요. 네. 그리고 아노스눔이라는 놈도 있어요. 덴드로비움 아노스눔은요. 동남아시아에서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 난초예요. 이게요. 한국에서는 꽃 피우기가 조금 만만치가 않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도 확 이렇게 흐드러지는 꽃이 잘 피우는 게 없더라고요. 덴드로비움 아노스눔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는 뭔가 투기도 되게 많아요. 막 이게 센치당 막 10,000원에서 100,000원 하니까 한 포트 잘 키워놓은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또. 네. 좌우간 덴드로비움 아노스눔에 관한 이야기는 재밌는 얘기 많으니까 제가 다음에 썰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6월 달에는요. 덴드로비움 파리시 그리고 덴드로비움 아노스눔을 추천합니다. 그리고요. 덴드로비움 6월에는 또 재밌는 거 많아요. 포베시 같은 카틀레아들 얘네들 부정기적으로 피기는 하는데요. 네, 6월 달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6월 하면 빠지는 게 안 되는 게 또 이 아메리카로 넘어가면요. 스타노피아가 있어요. 아이고 발음이 잘 안 되네. 스타노피아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 향기 폭탄이에요. 샹그릴라처럼 이렇게 돼서요. 위에다가 매달아두면요. 꽃이요. 화분 밑으로 나오거든요. 꽃이 아래로 나와요. 신기하죠? 꽃이 아래로 나와서 향기가 뻥 터지는데 장난 아닙니다. 향기가 너무 이렇게 강해서 밑에 있으면요. 어지러울 지경이에요. 그래서 좀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맡으면 좋은 향기가 확 나고 가까이 가면 어질어질할 정도입니다. 대신에요. 수명이 좀 짧아요. 꽃 피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되면요. 휙 질러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여기까지가요. 봄부터 초여름까지의 난초 소개였습니다. 6월 초여름에는요.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네요. 바로 풍란이죠, 풍란. 풍란은요. 옛날에는요. 네오피네타 팔칸타라고 해서 학명이 네오피네타 속에 있다가요. 최근에는요. 반다 속으로 왔습니다. 반다. 그러니까 한국의 초소형 반다예요. 풍란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여름에 감향이라고 해가지고 밤 되면요. 달달한 향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옛날에 선비님들은요. 보름달이 탁 뜨면 처마 밑에다가 풍란 한 동이 딱 걸어놓고 책을 보면서 이 풍류를 즐겼다고 하는데 뭐 제가 옛날에 선비도 아니고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카드란데 보니까 그럴 법해요. 제가 옛날 사람이 아니라도 너무 이렇게 좋은 감향 달달한 향이 나서 풍란 필 때면요 자동적으로 발걸음이 베란다로 향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풍란이 꽃이 지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 7월 온도가 막 30도 넘어가고 장마 끝나고 나면 무더위가 막 한참이죠. 7월 8월 달에요. 난초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난초는요. 착색 난초인데 착색 난초는 CAM 강합성을 합니다. 이게 뭐냐?
풀어서 이야기하면 야간 저온형 강합성이에요. 즉 야간에 온도가 떨어져야 강합성을 합니다. 이 말은 야간에 온도가 낮아져야지만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7, 8월 달에 야간 온도가 25도 넘어서 28도 넘기 시작하면요. 난초들이 휴면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휴면하지 않고 꽃을 피워주는 아주 고마운 녀석들이 있어요. 물론 교배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여름철에도 꽃을 막 피는데 요거는 다음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요걸로 특집으로 따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종만 탁 찍어서 보면은 일단은요. 교배종이긴 한데 저는 추천하는 게 리틀러브를 추천합니다. 리틀러브가요. 렐리아 필라면서 향기가요. 매콤 쌀쌀한 향이 납니다. 보통 이렇게 생긴 꽃들이 향이 없는데 얘는요. 야생화스러운 것이요. 꽃대가 쫙 빠져나와가지고 향기가 좋아요. 계피향 비슷하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원종 중에서는요. 여름에 피는 렐리아들이 제법 있는데 국내에서 구할 법한 것들은 렐리아 이거 뭐야 콜라고이 같은 요런 거 추천합니다. 이때가 근데 꽃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벌레들도 들끓어가지고 총체벌레들이 막 하도 날라다니면서 집어 제껴갖고 방역을 잘하면 꽃을 보고 방역을 못하면 꽃을 못 봅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여러분 해가 높이 떠서 베란다나 가정에 깊이 해가 안 들어오죠. 그래서 더더욱 광합성이 안 되기도 합니다.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맞네. 또 배양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데 요 얘기 생략하고. 자, 그 다음에 8월로 가겠습니다. 8월은요, 정말 무더위가 한참이라 갖고 꽃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화인의 베란다에도요, 많은 꽃들이 있진 않지만 듬성듬성 꽃이 펴집니다. 교배종들과 일부 원종들이. 그러면 8월에는 대표적인 꽃이 뭐냐 하면요, 저는요, 이름도 대놓고 여름에 피는 꽃, 한국에서 하란으로 불리는 바로 신비디움 엔시폴리움을 꼽습니다. 신비디움 엔시폴리움은요, 주로 여름 전후에 피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매년 8월이면 피는 녀석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옥화입니다. 옥화. 옥화가 꽃이, 마치 옥 색깔로 쫙 피면서, 이게요, 청향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청향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맡아보니까, 청향, 푸른 향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향이에요. 좋은 향이 핍니다. 이 꽃이 요래도 좋은 향이 핍니다. 그래서요, 저는 조금 섭섭하지만 우리나라 난초 하면 출란을 떠올리지만 출란보다는요, 이런 다른 난초들을 뽑습니다. 출란 향이 없어갖고 저는 향 없으면 좀 그닥이더라고요. 네.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뭐 향이 없어도 좋긴 한데 저는 향 있는 거 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전부 다 향이 있는 품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은 주로 난초들이 휴면하는 시기지만 요런 난초들이 꽃이 펴요 하는 걸 알려드립니다. 8월 매묘하세요. 휴면하지만 대표적인 하란들 꽃이 핍니다. 신비디움. 그래서 신비디움 키워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가을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9월 달이 되잖아요. 이제 8월 넘어서 9월이 되면 야간 온도가 어때요, 여러분? 내려가죠. 점점 일교차가 생깁니다. 그러면 난초들이 다시 성장을 시작하고 꽃도 피어요. 이제 이때부터는요, 어떤 꽃이 피냐 하면 저는요, 9월 달에는요, 덴파레를 꼽습니다. 덴파레라고 하는 거는 덴드로비움 팔레노십스라고 해가지고 덴드로비움은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석곡 계열이에요. 그 중에서 꽃이요, 호접란, 즉 팔레노시스를 닮았다고 해서 학면 자체가 덴드로비움 팔레노십스예요. 석곡 호접란 뭐 이쯤 되겠죠. 얘네 교배종이 아니고 원종이에요, 원종. 덴드로비움 팔레노십스는 여러분들께서 되게 많이 보는 꽃이죠. 네, 개업식 때 보는 선물용 꽃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식 코사지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덴팔의 꽃 진짜 오래 갑니다. 뭐 9월에 폈다 하면요, 한 겨울 초까지 꽃이 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덴드로비움 팔레노시스는 덴파레, 즉 덴파레는 인도네시아 쪽에서 되게 많이 보이고 동남아 가면 진짜 흔하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요, 덴파레를 9월 달에 꽃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온시디움 계열도요. 9월 달에 펴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댄싱킨이라고 알려진 요런 계열들도 9월 달 되면 꽃이 핀답니다. 이제 10월이 되면서 온도가 더더욱 내려가잖아요. 그러고 햇볕이 깊게 들어오면서
빛 요구량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카틀레아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가을, 10월, 카틀레아 계절에 서막을 알리는 바로 유명한 라비아타가 피기 시작합니다. 라비아타, 카틀레아 라비아타. 카틀레아 라비아타는요, 브라질에서부터 유럽으로 최초로 소개된 카틀레아예요. 뭐, 소개 치우고. 네. 카틀레아 라비아타는 다양한 화색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향기 좋고, 꽃 크고, 라비아타도 어른 주먹보다 크고, 애기 얼굴만한 꽃들도 있어가지고, 존재감 정말 좋아요. 저도 카틀레아 하면 라비아타가 대표적인 품종이기 때문에 라비아타는 몇 가지를 키우고 있어요. 티포, 그러니까 분홍색 꽃도 키우고 세미알바라고 해가지고 린만 이렇게 예쁜 것도 키우고, 그리고 해외에서 되게 저만의 난초를 키워보겠다고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엄청난 녀석을 하나 키우기도 합니다. 엄청나다 하면은 뭐 꽃이 좋아서 엄청나다는 건 아니에요. 덩발이 엄청나. 근데 이게 셔어루드 포레스트라는 이름인데요. 이게 지금 골골거려요, 지금. 그래가 작년하고 저작년에 연부병이랑 줄기썩음으로 반타작 이상 날아가고 지금 열심히 살려보려고 기를 쓰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달에 라비아타가 지나가고 나면요, 11월부터는요, 요즘요 한참 핫하죠? 카틀레아 왈케리아나의 시즌이 시작됩니다. 카틀레아 왈케리아나는요, 브라질의 원종란초 중에서 소형꽃이에요. 소형. 꽃이 소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풀떼기가 소형이에요. 풀떼기는요, 자그만한데 꽃은요, 보통 중형의 라비아타 트리 안에 만한 존재감의 꽃이 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도 환장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 저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저 또한 카틀레아 왈케리아나가 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당분간에는요, 카틀레아를 대표하는 품종이 되지 않을까, 원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향기 무지하게 좋아요. 그 다음에 꽃 좋아요. 그 다음에 덩치 작아요. 그 다음에 다양한 변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을 수가 없겠죠. 해외에 왈케리아나는 전문 협회가 있을 지경입니다. 네, 저도 거기 정회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왈케리아나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거품이 심해가지고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어요. 거품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욕심 나더라도요, 이런 취미가 전문 카페, 취미인들 카페에다가 좀 히어링을 하고 사는 게 추천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카틀레아 왈케리아나는 11월 달부터 펴서 이듬해 2월까지 겨울 시즌 내내 왈케리아나의 향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겨울이 됩니다. 한겨울. 다시 겨울이 되면 저는 많은 카틀레아가 펴요. 그 중에서요, 역시나 12월 마지막을 장식하는 난초로서는 네, 펄시발리아나를 추천합니다. 펄시발리아나는 어쩌? 펄시발리아나는 네, 미국에서는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핀다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 직전에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의 꽃, 크리스마스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향기는요, 미국 사람들은요, a little bit funny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간 조금 이상해요. 뭐지? 싶어요. 약간 뭐지? 나쁜 거는 아닌데 조금 적응. 이런 꽃향기가 뭐 이런 외모의 이런 꽃향기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맡아보지 않으면은 좀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묘한 향기와 함께 정말 깔끔하게 꽃이 똑 떨어지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제가 키우는 꽃들 위주에서 이런 꽃들 눈에 띄는 독보적인 애들을 1월부터 12월까지 계절별로 그리고 월별로 최대 개화 시즌을 알려드렸어요. 요렇게 라인업을 하시면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중 저처럼 네, 뭐 잘 키우고 막 키우기도 별개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저의 앞으로 할 얘기와 지난 영상들 참고해서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내년 1월이 되면 트리아네와 함께 호접란 추천 안 했네. 호접란은 겨울에 피는 12월, 1월 사이에 실러리아나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러리아나. 해외에서는요, 실러리아나가 필 때면요, 여러분, 축제가 열릴 지경입니다. 네.
이상 화이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음, 영상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 댓글에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됐나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저처럼 컬렉션 하셔가지고 1년 내내 꽃을 보는 베란다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화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